네,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촬영하는데 오늘 컨텐츠는 간단하게 우리 그 매니저가 올린 글에 한번 그 Q&A 비슷한 느낌으로 간단하게 Q&A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제 그 이상한 댓글은 빼놓고 항상 잘 보고 있으시다고 해주신 분도 항상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 말 대잔치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갖고 있나요? 근데 영상을? 나중에 뭐 저 양반이 시간이 나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시간이 안 나면 못 할 수도 있죠. 직원분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구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잡음이 들어오더라고. 방금 전까지 멀쩡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요. 읽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댓글 말씀해 주실 때 앞에 그냥 닉네임 같은 거 영어 있잖아요. 읽을까요? 네, 페페님. 네, 항상 형님 영상은 좋다고. 형님 맞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레프티 YY24님 플랫헤드나 스튜디오 자취상 궁금하네요. 네스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요거 그 플랫헤드요. 플랫헤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극찬하는 브랜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현재는 지금 무드맨에서 하고 있죠. 무드맨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 플랫헤드 3005번 데님을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되게 인정하는 데님인데 문제가 이거는 20대가 입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님, 그리고 30대 초반도 그렇게까지 썩 어울리는 데님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미디가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핏이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미디를 대부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허리 중심, 이게 허리 끝이고 이게 골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고리지. 엉덩이 고래 위치하는 부분이 이쪽 십자 포인트, 엉덩이 고래 엉치뼈라고 해야 되나? 허리 이거 딱 있잖아요. 잡으면 느껴지는데 거기 두 개 이렇게 포인트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이제 미디를 본단 말이에요. 미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딱 봐도 그냥 뭐 센티미터 안 돼도 엄청 짧죠. 이 짧은 미디의 효과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짧은데 안정되어 있는 핏을 내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플랫헤드가 그래요. 근데 얘네는 심지어 이런 이제 특유의 원단을 사용한 것도 있고 요렇게 아크에잇이 있고 잘 만들었어요. 원단도 이게 15온스 15.5온스인가? 14.5온스인가 이런데 옛날에 제가 판매하던 걸 기억이 안 나. 10년 전 정도 돼가지고. 얘네는 이제 특장점이 이런 이제 실 봉지 안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파이핑 하나를 더 넣어서 이런 느낌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뒷면, 이런 벨트루프에도 그렇고 바이커 스트레이트 핏인데 지금 이름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요게 이제 옛날에 풀카운트의 미키 대표 말로는 자기가 1994년도인가? 1992년도에 이 브랜드의 생산을 대행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제 플랫헤드 대표가 나카노 씨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독자적으로 했다가 원단을 했다가 이제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브랜드입니다. 장인정신이 보이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옛날에 이제 다치산도 계속 이제 여기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다치산, 플랫헤드, 사무라이 진스,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데님 부분에서 옛날. 그래서 이제 고대의 4대 천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10몇 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그때 이제 브랜드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옛날 브랜드들, 맥코이의 시절이죠. 맥코이 시절의 4대 천왕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플랫헤드 당당하게 거기서 이제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도 데님 쪽에서 알려졌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자리를 했었고 다치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뭐 빈티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치산의 아큐에이트 디자인이라든지 다치산이 내세우는 심볼이 이제 돼지인데 귀엽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다치산이.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치다니 아마 아메카지 브랜드 중에서는 현재는 제일 오래된 브랜드일 거예요. 진지 브랜드 중에서 1979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태어난 횟수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니까. 네. 어쨌든 그랬고 HSC 2894님이 사무라이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무라이진이 저희가 취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언론 피플 때 취급을 했었는데 사무라이진이 굉장히 이 바지를 아까 말한 거 4대 천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그 부품 이제 파츠 같은 것도 흔히 구리 파츠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버튼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사무라이 진즈의 대표가 약간 그 오사카 사람인데 그 약간 노란 머리 해가지고 머리 뒤에 이렇게 울프컷 길게 그때 당시에 벌써 울프컷 하고 맨날 이런 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 상남인조 그 만화에 나왔던 그 깡패들 있잖아 조폭 애들 폭주적 애들 그러고 다니는 아저씨고 잣뻑에서 취해가지고 약간 못 나오는 거 막 옛날에 라이트닝 잡지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제 모이칸 아저씨랑 같이. 근데 그 아저씨가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그 면화를 갖다가 일본에서 키워가지고 그 자기네들 데님 브랜드 하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사무라이지츠가 일본에서 자기가 밭을 하나 사가지고 밭을 하나 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량된 그 면화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에서 키웠어. 그래서 올메이드인 저펜을 꿈꿨거든요. 실제로 만들었어요. 데님 몇 개를 만든 걸 알고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쌌던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만들었던 건데 이제 사무라이가 특징이 뭐냐면 얘들 뭐 플랫헤드도 마찬가지지만 사무라이는 더한 게 굉장히 원단을 슬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가 굉장히 성글게 짭니다. 원단을 되게 굵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굵게 짜고 이제 터프한 데님인데다가 고온스 데님을 지향을 해요. 최대 21온스까지 나왔었고 이제 17온스가 기본 15온스가 제일 기본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은 17온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은 추세가 이런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라이진이 그런데 사무라이진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좀 많이 했었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뭐 사무라이 진지 대표가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기승천기를 심볼 마크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S510XX 모델인가 그 가장 기본 모델인가 X500XX 기본 모델인가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 그 데님 요 마크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는 아예 우기승천기 문양이 들어가고요. 지금도 민감한 내용인데 그때는 더 민감했거든. 그리고 그 단추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 S510이나 S5000X나 그 710XX 보면은 여기 이 단추 보면은 얘네는 지금 이렇게 플랫한 단추를 써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플랫한 걸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평평한 걸 써요. 원래 기본 리바이스가 쓴 거죠. 근데 사무라이즈는 여기가 안에가 굵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 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안에를 이게 보면은 잘 티가 안 나. 근데 안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뭐냐면 우기승천이 있어요. 우기승천기는 아니고 우기승천이 있어요. 햇빛이 반짝거리는 일본의 상징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거의 표현 맨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살 때는 안에 근데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었고 저희한테 그 이제 매입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거에다 선물 같은 거 가끔씩 보낼 때가 있는데 이제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보냈던 게 부채를 보냈었단 말이야. 그게 내가 정확히 2016년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부채에 이렇게 문양들이 있는데 문양들이 여러 가지 문양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양 중에 하나가 우기승천기가 있었어. 이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는 업체한테 일본 그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 아니다. 라고 하고 그냥 뭐 단순히 애국주의자일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동남아의 마켓에서는 되게 불편한 내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무라이 진스는 저희가 더 이상 취급을 할 수 없었던 브랜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사무라이 진스는 제가 갖고 있진 않고 오늘 아마 이게 그 지금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갖고 있는 애가 지금 일본에 놀러 갔어요. 출장 겸 놀러 가가지고 그 샘플을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여기 그 따로 우리 매니저가 영상을 따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아 이거 프리러스 가방 궁금하다는데 가방 안 갖고 왔죠. 이거 프리러스 가방은 제가 짧게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매니저 열심히 일 시키게 그 헬멧백이랑 하프돔 퍼니팩 네 좋죠. 그 다음에 도그앤코 모자 도그앤코도 근데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형을 찍었었는데 좀 허접해가 사실 근데 이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게 도그앤코 HWN 도그앤코가 뭐 역사가 엄청 길고 뭐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모자 전문 업체인데 엄청 잘 만든 업체라서 그렇지
피팅 같은 거나 아니면 디자인에서 어떤 거 추천해드린지 이거는 제가 한 5분짜리 영상으로 갖다 간단하게 찍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곤조님이랑 콜라보 2탄 유저 여기 진겸님인 것 같은데 태겸님? 태겸님인가? 콜라보 2탄 네 사실 지금 곤조님이 그때 제가 한번 부탁해서 여기 와서 얘기 한번 한 적 있고요.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유튜버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딕트 클로즈 가죽 자켓이 좀 궁금하다. 근데 이 어딕트 클로즈는 아까 전에 그 모드맨의 신 대표랑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물건이 안 들어온대요. 얘네들 지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긴 한가 봐. 이게 확실히 생산들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죽 공장에서 이제 특히 어딕트는 이제 말가죽의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어딕트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만드는 공장이 봉제 공장이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제 공장이 이제 손이 지금 모자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딕트 클로즈는 가죽 자켓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을 가장 크게 얻고 있는 영감을 가장 크게 얻고 있는 브랜드는 루이스 레더 빈티지죠. 지금 현행의 루이스 레더가 아니라 루이스 레더 빈티지에서 많이 이제 컨셉을 빌려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그 브랜드 자체가 약간 브리티시적 성향을 많이 보이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되게 멋있고 그 옛날에 현재가 아니라 옛날 루이스 레더 빈티지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타일이 확실히 명확하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레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요 밀리터리나 이제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또 갈리긴 갈려요. 확실히 이게 루이스 레더는 모터사이클 계열도 있지만 확실히 옛날부터 있었던 그 좀 큰 가죽 자켓 브랜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연예계 쪽, 영국, 유럽 연예계 쪽에서도 많이 입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빗 보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가죽 자켓을 입었었고 루이스 레더 이제 피스 인 레스트지. 대단히 안타까운 뮤지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루이스 레더를 입었기 때문에 루이스 레더야 현행 루이스 레더보다는 저는 빈티지가 더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그렇죠. 관리가 잘 된 루이스 레더 빈티지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딕트는 아마 그럴 거고요. 만약 근데 어딕트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빌려서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통화해보니까 어딕트는 진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아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당한 3000포 메들리 보고 싶습니다. 이분 유저 MP7VW6RT4Y 플레이브 불러드렸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매니저가 갖고 언젠가는 제 몰래 한번 틀 수도 있어요. 토이즈 맥코이는 사실 이제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왜냐면 토이즈 맥코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토이즈 맥코이는 제가 업데이트된 뉴스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요번에 제가 일본 가가지고 진짜 거의 캐묻다시피 인터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왔거든요. 인터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정보를 캤죠. 이거 토이즈 맥코이는 지금 맥코이보다 큐 마코이라고 하는 이제 구 리어 맥코이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얘기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흔히 다 아실 수도 있는 게 토이즈 맥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현재 토이즈 맥코이의 오너이자 대표는 이제 오카모토 히로시 씨. 이제 이 씬에서는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왜냐면 근데 리어 맥코이 이전에는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리어 맥코이 생기고 구 리어 맥코이 생기고 이후부터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됐던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브랜드들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뭘 만든지에 대해서 몰랐고 폴로조차도 심지어 그냥 백인 문화에 맞는 옷들을 입으려고 그랬지 빈티지에 관심을 갖고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밀리터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립된 브랜드를 만들었던 브랜드는 구 리어 맥코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오카모토 히로시 씨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자니 이제 오카모토 히로시 씨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뽀빠이 잡지에서 만든 그 아니 경연대회를 하는 A2 이제 만들기 대회에서 나갔다가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오카모토 히로시 씨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승을 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브랜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총 3명인가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페로즈의 시무라 마사히로 씨고요. 그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멋있어요. 엄청 멋있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진짜 남성스럽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엄청 멋있고 완전 상남자 마인드도. 근데 그분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그분이 약간 그 사상적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페로우즈 시무라 씨는 자신만의 빈티지 스타일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입어서 만드는 빈티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지금의 프릴러스랑도 약간 마인드적이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오카모토 씨는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이제 실명 복각, 우리가 알고 있죠. 실명 복각이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를 사용했으면 그 제품 그대로 갖다가 다시 한번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디테일에 크게 변화 없이 패턴의 변화만 주는 방식으로 갖다가 만드는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시무라 씨가 리어 맥코이 관두고 나갔고요. 리어 맥코이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무라 씨 나가서 잘 안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고서 당시에 100 몇십 명인가의 직원을 데리고서 호주를 갔다고 그랬나? 워크샵을? 호주를 갔다고 그랬나? 하와이를 갔다고 그랬나? 그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는 일단 그렇고요. 네. 리얼 맥코이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오카모토 히로시 씨는 거의 이제 그 메인 디렉터로 활동을 했고 오너로서 경영을 하진 않고 같이 창업했던 다른 분이 경영을 하셨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레전드야. 그 사람도 레전드. 이런 내용은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리어 맥코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꽤 재밌어요. 얘기가. 이게 카더라라는 내용도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고 그렇지만 이제 할 만한 얘기가 있고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자막 없이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한 2시간 나와. 리어 맥코이 구리맥은 상관없어. 현재 리어 맥코이 얘기가 들어가면 자막 없이 나가게 해야 돼. 위험해. 그래서 토이지 맥코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왜 리어 맥코이가 테이지 맥코이가 됐는가부터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으면 이제 조스 게러지의 조 씨가 이제 얘기하고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하면서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그래서 컨텐츠를 갖다 간단하게 너무 컨텐츠가 없다 싶을 때는 한번 방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쯤이면 아마 플러스 라브레아가 판매가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건 3년 전, 2년 반 전에 주문했던 재고고요. 저로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주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왜냐면 제가 이거만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가죽들도 싹 다 주문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 가죽 자켓들이 이게 출고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출시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고 2년이나 넘게 걸릴 줄 몰랐고 모럴랜드가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계속 이제 버럴랜드 같은 제품들 계속 찾으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기하시고 출시될 확률이 매우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올해는 안 나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야지 있을까 말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시가 되려면요. 왜냐면 머롤랜드 오더 집계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3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꼭 야스이 씨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얘기를 해본다고 해서 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안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하고 있는데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공장들이 힘이 여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고 올해는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얘기가 길었고요. 라브레아는 이 제품은 라브레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다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저희도 있을 뻔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있었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매장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설명을 듣고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격대가 너무 높아졌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얘기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좋은 소식이 언젠간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